복날에 다들 삼계탕이나 백숙 드셨나요? 저는 복날이라고 따로 챙겨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먹진 않았지만 안 드신 분이 있다면 꼭 챙겨 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복날과 한국 치킨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철 가장 더운 시기를 가리키는 한국의 전통 절기 복날을 알고 계신가요? 삼복이라고도 불리는데 초복, 중복, 말복으로 나뉘죠. 삼복의 기원은 중국 진나라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중국의 가장 유명한 역사서인 사기에 따르면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6에서 7월에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요. 진나라에서는 기운을 보양하기 위해서가 아닌 병충해를 물리치기 위해 삼복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이 복날은 중국에서 유래되어 한국에 전해졌고 당시 농사를 주로 짓던 우리 선조들은 무더운 여름날 몸보신을 위해 보양식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보양식을 주로 챙겨 먹었을까요? 조선시대 동국 세시기를 보면 복날에 게장국을 끓여 먹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복날에 게장국을 주로 먹었는데 개고기 식용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오늘날에는 인삼이나 찹쌀 같은 재료를 넣은 삼계탕을 먹게 된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복날의 의미는 더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농경사회에서 농사의 고단함을 이겨내기 위해 시작된 풍습이었다면 지금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즐기는 특별한 날로 자리 잡았죠. 많은 사람들이 복날을 맞아 삼계탕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거나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죠. 그리고 삼계탕 외에도 다양한 보양식이 복날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초계국수나 장어구이 같은 음식도 복날에 주로 즐겨 먹곤 하죠. 그리고 복날엔 삼계탕 대신 치킨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국 치킨에 대해 이야기하러 가볼까요? 조선시대에도 포개라고 불리는 닭을 기름에 튀기는 음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치킨의 모습은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들이 먹던 음식에서 시작되었죠. 당시 미국 남부의 백인 농장주들은 닭을 오븐에 구워서 먹었는데 주로 먹기 편한 닭가슴살과 다리 부위를 선호했다고 해요. 그리고 흑인 노예에게는 농장주들이 선호하지 않았던 목이나 날개 같은 부위들이 남겨졌죠. 이때 남은 부위를 조각내어 기름에 바짝 튀겨 먹었고 이게 바로 프라이드 치킨의 유래입니다. 백인들은 치킨을 흑인의 음식이라 생각해 천대했다고 하죠. 하지만 KFC의 등장 이후 치킨은 미국 내에 아주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에 치킨이 전해진 건 언제부터일까요? 우리나라에 치킨이 전해진 건 1950년대 후반이에요. 미군이 즐겨 먹던 프라이드 치킨이 한국전쟁 이후에 전해지게 됐죠. 1960년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빠르게 성장 중이었는데 이 시기에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혼분식 장려운동도 활발히 이루어졌어요. 당시 서민들에게 닭고기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참고로 1969년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돼지고기 600g이 200원이었지만 닭고기 600g은 120원으로 훨씬 저렴했다고 하죠. 아무튼 1960년 명동에 영양센터라는 가게가 문을 열면서 본격적인 치킨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구이 통닭을 판매했는데 뜨거운 전기 오븐에서 구워낸 통닭은 바삭한 껍질과 부드러운 속살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후에 1960년대 중반부터는 전기구이 통닭집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전기구이 통닭 열풍은 1970년대까지 계속됐어요. 1971년에는 한국의 치킨 요리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동방유량 현 4조 해표에서 콩기름으로 만든 해표 식용유를 출시한 것이죠. 해표 식용유가 대량 생산되면서 시장에서는 닭을 통째로 튀기는 통닭튀김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이 통닭튀김은 주로 재래시장의 닭집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977년에는 한국 최초의 프라이드 치킨 가게인 림스 치킨이 문을 열게 되는데요. 림스 치킨은 닭을 통째로 튀기지 않고 조각내어 튀기는 서양식 프라이드 치킨을 선보였고 이 치킨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신세계 백화점 본점 지하 식당가에 있던 림스 치킨의 매출이 식당가 전체 매출보다 몇십 배나 높았다고 하니 그 인기를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치킨 역사의 길이 남을 기적 같은 80년대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대전의 페리카나, 대구의 멕시칸에서 양념치킨을 선보이면서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리고 무 많이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양념치킨을 최초로 내놓은 곳은 멕시칸이고요. 양념치킨을 전국으로 유행시킨 건 페리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킨을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치킨무도 바로 멕시칸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참고로 멕시칸 창업자의 제자가 바로 페리카나의 창업자였다고 하죠. 아무튼 양념치킨을 처음 개발한 멕시칸의 윤종계 어르신은 식으면 퍽퍽해지는 치킨 맛을 살리기 위해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물엿 한번 넣어봐 라는 동네 할머니의 말에 물엿, 고추장 등을 넣어 만든 게 양념치킨이었다고 하죠.
양념치킨의 등장은 한국 치킨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기존의 프라이드 치킨은 미국식 요리법을 따랐지만 양념치킨은 한국식으로 변형된 치킨이었거든요. 이는 한국 치킨이 단순히 외국 문화를 수용하는 걸 넘어 한국식으로 재해석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980년대 들어 열린 각종 대형 스포츠 경기는 치킨과 맥주의 조합을 의미하는 치맥 열풍을 만들어냈습니다. 1982년 프로 야구 출범,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등 사람들은 운동선수를 응원하며 치맥을 즐기기 시작했죠. 경기 현장뿐 아니라 집에서 치킨을 배달해 먹으면서 치킨은 한국의 대표 배달 메뉴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1984년에는 미국의 치킨 프랜차이즈 KFC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프라이드 치킨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게 됐죠. 1990년대에는 치킨의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국내 최대의 치킨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BBQ와 간장치킨으로 유명세를 알린 교촌치킨, 시즈닝 치킨으로 돌풍을 일으킨 네네치킨 등이 바로 이때 탄생했거든요. 그리고 치킨이 진정한 국민 음식이 된 계기 중 하나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때 많은 실직자들이 창업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치킨집을 열기 시작했죠. 그 당시 BBQ는 이러한 흐름을 타고 창업을 독려하는 광고를 신문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치킨의 인기는 정점을 찍었어요. 한국 축구 대표팀이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을 차례로 이기면서 경기 시작 전에 시킨 치킨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야 도착할 정도로 치킨 주문이 폭발했죠. 2002년 월드컵 당시 치킨 전문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1만여 개에서 2만 5천여 개로 증가했을 정도로 치킨의 인기가 상당했다고 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치킨은 더욱 다양화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프라이드 치킨과 양념 치킨 외에도 다양한 맛과 형태의 치킨이 등장하게 되죠. 간장치킨, 마늘치킨, 허니버터치킨 등 각기 다른 맛을 가진 치킨들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치킨의 인기가 해외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K푸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치킨도 그중 하나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월급날 아버지가 사오던 시장 통닭부터 프랜차이즈 치킨까지 한국 치킨은 정말 많은 변화를 겪어왔어요. 프링클, 고추바사삭, 고추마요 치킨, 먹물 치킨 등 한국에는 정말 많은 치킨이 있는데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뭐니 해도 바삭한 후라이드 한 마리 사서 양념 소스에 푹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치킨을 좋아하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복날 그리고 한국 치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